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버리길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번외 특집으로 이 최양업 신부의 여정을 따라서 차쿠 성기순례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양업 김대건 신부님은 물론 선교사들이 육로를 이용해서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인 봉황성 변문을 순례했고요. 오늘은 강 건너 북한 땅 의주가 바라다 보이는 구련선 압록강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련성은 어떤 장소인가요? 구련성은 압록강을 건넌 이 조선의 연행 사신 일행이 봉황성,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봉황성 변문으로 가기 전에 노숙하던 옛 성터 자리를 말하지만 지금은 그 성의 이름만 이 마을 이름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일행은 1836년 서울을 떠나서 의주에 도착한 최양업, 최방재, 김대건 등 세 신학생들이 중국 대륙을 향해서 압록강을 건넜던 곳을 바라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의주 앞 압록강 중앙에는 검동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검동도 서쪽으로 그 유화도 해군으로 유명한 유화도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양업 신부님의 중국에서의 발자취를 또 따른 여정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명이 조금 낯선 것이 사실인데요. 네. 위화도는 저희가 학교에서 또 역사 드라마 등에서 좀 많이 들어봤던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해서인지 좀 귀에 쏙쏙 잘 들리는 네.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이 검동도는 강폭이 좁아서 사신 일행은 대부분 이곳을 넘어서 중국 구련성으로 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3명의 신학생도 사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곳을 건넜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련성에서 봉황성 그 변문에 이르는 120여리의 길은 무인지대였답니다. 변문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의주 또 압록강 구련성 역시 조선과 중국을 오고 가야 했던 이 3명의 신학생과 선교사 그리고 밀사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곳인데요. 최양업, 김대건, 최방재 신학생이 이 마카오로 향하는 유학길은 이곳을 거쳐서 또 구련성 또 봉황성 변문을 지나서 심양, 마가자, 서만자, 태원을 거쳐서 이 오천리길을 지나서야 마카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인 1842년 공부를 마친 김대건, 최양업 두 신학생은 이제 귀국을 위해서 다시 구련성 길 위에 서게 되죠? 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는 길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김대건 신부가 1843년 2월 16일 요동 백화점에서 이 리보아 신부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그때의 이야기를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1842년 12월 김대건은 이 메스트르 신부와 함께 무사히 봉황선 변문에 도착을 했고요. 이미 변문에 도착해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연락원 김 프란치스코를 만나게 됩니다. 김대건은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토록 궁금했던 이 조선교회의 상황을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의 기해박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사실은 4년이 흐른 뒤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3분 선교사의 순교 소식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수많은 신자들의 순교 소식만도 아니었습니다. 절친이던 최양업의 아버지는 곤장으로 옥살을 하였고 또 최양업의 어머니는 칼을 받아서 순교하셨고요. 자신의 아버지 역시 참수되었고 또 어머니는 위탁할 곳 없는 비참한 몸으로 신자들의 집을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대건의 마음은 정말 어떠했을지 참 참담합니다. 네, 정말 얼마나 참담하셨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는 조선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아버지, 또 의지할 곳 없이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도 남았겠지만 그는 오로지 이 목자를 잃은
목자를 모두 잃어버린 조선 교회를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김 프란치스코와 헤어진 그는 변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밤 그는 안내자도 없이 조선을 향합니다. 130리 길을 걸어서 해가 넘어갈 무렵에야 의지 읍내가 멀리 바라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을 수없이 겪고 무사히 우주 관문을 통과해서 조국 땅을 달리던 김대건은 이 추위에 못 이겨서 주막에 들렀는데요. 조선의 사람들이죠. 그의 얼굴과 그가 신고 있던 중국 신들을 수상히 여겨서 첩자나 또 도망치는 죄인으로 보고 고발하겠다고 떠들어댑니다. 네,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선 땅에서 이렇게 체포의 위협을 느낀 김대건은 다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요. 변문을 지나서 다시 백화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저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로부터 3년 후로 1845년에 김대건 신부가 이 변문을 통해서 무사히 조선에 입국하게 되고요. 또 그로부터 4년 후인 1849년에는 최양업 신부가 또 이곳을 통해서 조국 땅을 밟게 됩니다. 네, 순례를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초기 천주교를 세우고 이끌었던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과 또 우리 신앙 선조들이 겪었던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곳이 기억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또 조선의 밀사들도 있었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토록 이곳에 서고 싶었지만 서지 못하고 마가자에서 선종하신 조선의 초대 교구장이신 부르기에르 주교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부르기에르 주교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일행은 또 단둥으로 이동을 해서요. 북한과 중국으로 국경을 가르는 압록강변으로 갔는데요. 압록강변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표석이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 표지석에는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네, 한자로 그 양관쇠강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크게 쓰여져 있는 표석이었는데요. 뭔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 어려운 한자가 섞여 있어서 사실 읽기도 몇 자는 못 읽어가지고 네. 읽기도 어려워서 당신은 그냥 지나쳤는데요. 나중에 그 뜻이 궁금해서 신부님께 여쭤보았더니 외척들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일종의 그 척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요. 병인박해에 대원군이 우리나라에 세웠던 척합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우리 일행이 선 곳은 여기가 국경이니 넘나들지 말라는 듯 길게 철책이 쳐져 있는 압록강변이었고요. 멀리 보는 눈에는 북한 땅 의주가 또 바라다 보였고요. 가까이 보는 눈에는 그 압록강 중간에 검동도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네, 최양업 신부님도 자매님이 밟았던 그곳에서 그 땅에서 비슷한 풍경을 보셨을 텐데요. 자매님께서는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때는 오고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오고 가지 못하는 땅. 마음에 뭔지 모를 의미심장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일행은 국경을 가려는 철책 너머로 바라다 보이는 그 철책이 아니라면 건너가서 내 발로 힘껏 밟아보고 싶은 그 눈앞의 검동도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저처럼 약간 먹먹한 마음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들을 모아서 이 검동도를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를 드리고는 또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일행은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단둥과 북한의 신의주를 잇는 그 압록강 철교를 찾았는데요. 고층 건물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그 화려한 도시 단둥과는 달리 강 건너 보이는 북한 쪽 압록강 연안의 신의주는 적막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철교의 이름이 단교로 불린다고요? 네, 1911년 일본이 그 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압록강 하류에 건설을 해서 이 한반도와 중국을 이어주었던 이 철교는 끊어진 다리라고 해서 단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한국 전쟁 때 미국이 이 중국의 전쟁 개입을 막기 위해서 절반을 파괴해버려서 반토막 난 이 다리는
중국 쪽 절반만 다리가 남은 채 단교라는 이름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들을 간직한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단교에서 70여 미터 떨어진 그 상류 쪽에 단교와 나란히 새로운 다리가 하나 서 있는데요. 1943년에 건설된 그 조중 우이교는 오늘날 중국과 북한을 잇는 최대의 교역로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리가 나란히 지금 저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네. 앞에는 끊어진 다리 단교가 있고요. 뒤로 보이는 철교는 지금 교역로가 되고 있는 다리가 새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곳에서는 어떤 묵상을 하셨나요? 끊어진 다리 단교에서 저는 그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함께 또 부르기에르 주교님을 다시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토록 이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으로 오고 싶었지만 결국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1835년 이 마가자에서 선종하셔서 그곳에 묻혀 계셨던 부르기에르 주교님이셨는데요. 그 후로 100여 년이 지난 후인 1931년 9월 22일 그분의 유해가 이 단교를 지나서 꿈에도 그리던 조선 땅을 향했답니다.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을 맞은 1931년에 파리해방 정교회가 이 부르기에르 주교님의 유해를 조선으로 모셔오기로 했던 것인데요. 1931년 9월 4일 이 마가자에서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고요. 또 이후 여러 우여곡절 끝에 9월 22일 장엄 미사를 봉헌한 이 부르기에르 주교님의 유해는 이 단교를 건너고 또 철길을 달리고 달려서 그해 10월 15일 서울 용산 그 성직자 묘역에 안장이 되셨습니다. 살아서 건너지 못했던 압록강과 이 밟지 못했던 조선 땅을 죽어서 그것도 1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압록강을 건너 그토록 그렸던 조선 땅에 묻히게 되셨던 것입니다. 네, 정말 그토록 닿기를 소망했던 땅에 늦게라도 도착하셨네요. 네, 오늘은 번외 특집 차쿠 성지순례 5번째 이야기로 압록강변에서 최양업 신부님과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여러 선교사들의 특히 브리게이르 주교님을 기억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 예고를 살짝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소팔가자 또 심양, 변문, 압록강까지 최양업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중국 순례를 계속 이어왔는데요. 드디어 다음 시간에는 이번 순례의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차쿠에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자매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